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마지막 방송은 제주 라이프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2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심야 피부과 SOS 방송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얼굴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갸름하고 예쁜 V라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오늘 방송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은 와인 피부과 전문의이신 김형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형성입니다. 네, 2달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네. 2달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계절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6월에 인사드렸을 때 이제 여름이 오나 했는데 이제 네. 여름이 끝나가는 계절 속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무더위 속에서 또 열심히 진료하면서 네. 또 이제 가족과 또 제주도의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어떤 여름 보내셨어요? 제주도에서는 그냥 여름에는 그냥 바다죠. 네, 역시 바다. 네, 바다. 산 가긴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과 전문의가 이제 피부가 태닝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외선 차단을 아무리 잘해도 이 자외선의 폭격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때 궁금했거든요. 네. 우리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의 가족분들은 이 자외선 차단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외선 A, B, C가 있는데요. 네. C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존층에 의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지구상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지표로 내려오진 않고 자외선 A하고 B가 문제인데 자외선 B는 조금 투과력이 짧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리창 안에만 들어있어도 어느 정도 두께만 된 유리창으로 다 차단될 수 있고 자외선 이제 선블럭 같은 경우도 적당한 것만 잘 바르면 대부분 차단이 되는데 문제는 자외선 A죠. 네. 다만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바다에 가셨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온몸으로 마주친 다음에 다음날 이틀째 되는 날 태닝 됐을 때 그건 자외선 B가 좌우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외선 A는 좀 늦게 작용합니다. 지연성 작용. 딜레이드 타입의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약간 늦게 색소 침착. 그다음 또 자외선 A가 무서운 거는 이 피부의 어떤 콜라겐 어떤 그런 조직을 좀 파괴를 해요. 심지어 피부 어떤 DNA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외선 A 차단이 좀 어렵죠. 자외선 A 같은 경우는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좀 집을 좀 멋있게 지으셔가지고 통유리 예쁘게 하신 분들은 무조건 집 안으로 자외선 A가 들어오시면 돼요. 통유리 카페 많이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자외선 항상 선블럭 할 때도 자외선 A, 자외선 B 동시에 차단하는 제품을 자주 바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꿀팁을 얻어갑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타는 것도 있고 저는 30대가 돼서 그런지 뭔가 수영하고 오면 기미가 딱 올라오면서 좀 나이가 체감되는데 그래도 이 여름 물놀이는 좀 놓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태닝 됐을 때는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제 어떤 이제 약물요법으로 어떤 이제 메디케이션,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의 어떤 그 활성을 좀 떨어뜨려주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태닝이라는 거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태닝은 쉽게 말씀드리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A, B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몸의 세포를 파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몸에 속해 있는 멜라닌 세포가 제가 이제 주인님이잖아요. 제 주인님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멜라닌 색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멜라닌 세포는 죄가 없어요. 저희는 그걸 미워하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안 좋은 물질들, 자외선 A, B나 항산화 물질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태닝 됐을 때는 항산화 물질을 억제해주는 그런 약물, 대표적인 글루타치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근육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섭취를 하시거나 아니면 피부과 저희 병원만 해도 글루타치온 섞어가지고 물광 주사를 많이 직접 피부에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하면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연고 중에서, 그러니까 외용제 중에서는 아주 이제 포텐시가 낮은 스테로이드 크림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써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조금 멜라닌 세포가 진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드러운
레이저 세라피, 레이저 토닝 같은 걸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야, 네. 역시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할 때는 아 맞아 기미가 문제한데 전문 인생과 얘기하니까 네. 정말 다양한 시술이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대본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만 해도 이미 유익합니다. 네, 심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심조심님이 안녕하세요 해주셨고 우리 추수절님께서 와 이 시간에도 방송이 있군요. 잘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6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가든파이브님, 행복주머니님 들어와 주셨고 심야라이브 처음 들어오신 쏙님도 네. 어서 오세요. 부릉부릉님이 선크림 실내에서도 이제 발라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A, B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서양 분들은 사실 얼굴 뭐 태닝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이시잖아요. 네. 그런 마인드시면 상관없는데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 태닝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외선이 뭐 나의 피부에 진피층에 들어와서 또 뭐 주름살이나 어떤 피부 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차단 목적이라면은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는 도포하시는 게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A는 들어오는 거니까. 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도포를 해야 되냐, 거기 엄격한 어떤 컨센서스는 없는 편입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유리 카페 아니면 집에 뭐 되게 통유리 좀 되게 예쁘게 좋다고 앉았는데. 좀 예산을 좀 투자하셔가지고 그렇게 집을 꾸미신 분들은 네. 선블락 정도는 좀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 고동님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V라인 주먹으로 턱 마사지를 자주 하면 될까요? 약간 이런 경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 이제 수술이나 네. 어떤 이제 확실한 어떤 레이저 세라피 어떤 그런 결과 비포 애프터 그런 거에 조금 엄격하신 분들은 뭐 주먹으로 뭐 계란으로 뭐 마사지하는 거 경락 이런 게 과연 도움이 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뭐 그 또 그 반면에 어떤 근육의 움직임으로 얼굴에 어떤 그런 걸 조절한다 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마사지 같은 것들이 몸에 얼굴에 어떤 임파선 그러니까 그 임파선의 어떤 배출 같은 걸 좀 양호하게 해서 그래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리프팅 레이저나 어떤 실리프팅 해가지고 얼굴이 좀 붓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도움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 타고난 얼굴형을 어떻게 마사지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최근에 뭐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소화 불량 네. 아니면 뭐 스트레스 아니면 뭐 수면이 잘못돼가지고 얼굴이 좀 붓는다. 네네. 그런 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마사지로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건 안 되겠죠. 네. 네. 타고난 게 된다고 하면은 뭐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네. 네. 아니, 제가 항상 드린 네. 말씀이지만 네. 집에서 어떤 가정용 기기나 뭐 그런 걸로 얼굴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피부를. 네. 그게 된다고 하면은 노영동 시내 피부 안 좋으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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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아니 오늘 화면에서 보니까 선생님 되게 또 가름해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도 뭐 하신 최근에 거 아니죠? 아, 예. 혹시 다이어트 혼자 하신 거 아니시죠? 뭐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저희 병원에서 네. 예, 제 나이가 이제 46살이다 보니까 진짜요? 이제 그 피와 지방이 불필요한 곳에 좀 축적되고 있죠. 그래서 네. 저도 좀 주기적으로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원장님들의 그런 성을 이어서 혜택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화면에 이렇게 딱 보니까 좀 2달 전과 다르게 좀 샤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더 신뢰가 갑니다. 네, 오늘 V라인 만들기 네,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인데요. 또 네.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이 조금 다르고 또 PPT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돛담배님께서 이제 원장님 턱복투스를 맞은 지 한 달 정도가 넘었는데 EMS와 고주파되는 마사지로 턱 쪽에 사용을 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툴린 톡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보톡스는 이제 상품명이기 때문에 저는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보툴린 톡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경 어떤 시냅스 그러니까 신경 연결선에서 그 이제 어떤 화학적 작용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건데 이 보툴린 톡신이 피부에 주입이 되면은 보통 이틀에서 5일 아주 드물게는 7일까지 또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냥
보툴리눔 톡신은 그 신경 전달 시냅스라는 그 연결선에서 그냥 들어가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 맞으시고 뭐 하루나 이틀까지는 뭐 사우나나 어떤 열을 주는 시술을 하면 안 좋겠죠. 그냥 보툴리눔 톡신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을 받으면 변성되기 때문에. 하지만 2, 3일 정도 지났다, 3, 4일, 5일 정도 지났다 하면은 이미 보툴리눔 톡신은 그 실체가 없어지고 걔는 그냥 우리 피부 안쪽에서 굉장히 복잡한 신경적인 그런 구조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턱복도스를 맞으면은 네. 뭐 이렇게 사우나나 아니면은 뭐 뜨거운 환경 속에서 좀 피하라고 하는 이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저는 뭐 하루 이틀 정도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완전 동안이십니다. 부럽습니다. 하셨는데 네, 지금 이 시간 피부과 전문의 동안 김현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V라인 만들기 또 비포 애프터 사진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먼저 준비하신 PPT 자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너무나도 많은 장비들이 있죠. 야, 예. 진짜 많네요.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이저죠. 그러니까 장비들 그다음에 어떤 실이나 어떤 주사제를 이용한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어떤 한 가지를 다 썼을 한 가지만으로 모든 얼굴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게 있다고 하면은 전 세계 모든 뭐 피부과 전문의,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다 그 기계만 사겠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그 회사 주식만 난리 나겠고, 예. 다른 뭐 리프트 회사 뭐 장비들은 다 사장될 텐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각 장비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진료실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잘 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리프팅 장비들인데, 뭐 이제 하이프 장비, 물세라, 그 다음에 이제 국산 하이프 장비, 뭐 리니아지, 그 다음 저희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소프라노 티타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출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15년이 넘었지만은 여전히 최강자 리프팅 장비로 군림하고 있는 써마지 같은 제품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인모드, 그 다음에 또 저희 병원에서 또 많이 하고 있는 포텐자, 바늘 니들 RF 바늘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좀 핫하게 인기 끌고 있는 온다 리프팅 뭐 이런 것들, 예, 다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특장점들이 있고 얼굴이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진료실 오신 분들하고 저는 상담을 할 때 뭐 다음 세 가지를 좀 여쭤봅니다. 환자분이 뭐 애청자분들이 네.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 네. 티 안 난, 한듯 안 난, 네, 그렇죠. 은연중에 네. 그런 효과를 이런 원하시는 거죠. 거예요. 네. 왔는데 뭐 했는데 네. 이거 말고 뭔가 했는데 안 한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피부 타입이 중요한데 요즘 워낙 또 정보의 홍수 시대다 보니까 먼저 뭐 본인 피부 타입에 대해서 궁금증 갖고 그러니까 그걸 뭐 분석해 달라 이런 말씀 먼저 하시는 분들이 진료실 많이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냥 이분법적으로 일단 나눠 본다고 하면은 일단 모공이 있는 분, 네. 모공 있는 분들, 아니 모공 없는 분, 모공 없고 좀 피부 얇고 약간 느낌이 흘러내린 듯한 피부, 예, 그런 타입이신가? 네. 아니면 이제 모공이 좀 있고 좀 피부가 조금 두터우면서 네. 그다음에 좀 탄탄한 피부, 예, 눌러도 이렇게 푹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피부, 네. 예, 그런 피부 타입이시냐? 요걸 이제 이분법적으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 타입에 따라서 시술하는 적합한 시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3번론도 1번과 좀 연장선상인데요. 환자분이 어느 정도 시술까지 오픈 마인드신가.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나는 흔히 말하는 그냥 레이저 시술만 원하신다. 나는 뭐, 레이저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 갖고 오신 분들. 네. 아니면 그냥 좀 효과를 좀 올리기 위해서 주사제나 뭐 어떤 실리프팅 약간 조금 번거로운 것까지 네. 좀 오픈 마인드다. 뭐 이런 분이 이런 스타일이신가 이걸 또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지금 눈을 네. 딱 보셨는데 뭔가 제 그래도 피부를 약간 스캔하시는 것 네. 같아서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타입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모공이 조금, 있고 예, 좀 얇죠?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이분법적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네. 전자입니다. 전자로. 그래서
모공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고 약간 네. 흘러내리는 피부. 어. 예. 그렇지만 약간 피하 지방은 조금 있는 피부. 예. 그러니까 1번, 2번 약간 뭐 중간 정도지만은 그래도 좀 약간 전자에 가깝다. 그래서 만약 레이저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약간 고민되지만은 네. 예. 약간 고민되지만은 그래도 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주제에 제가 최적화의 모델이지 않을까. 저는 네. 항상 별명이 네. 외국에 있을 때도 아, 예. 풀문이었거든요. 아, 보름달이었기 때문에 네. V라인이 되어본 적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많이 이렇게 모델로서 예, 예.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시면은 네. 제 생각은 그냥 하이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세라 정도. 예. 그거 정도를 어느 정도 좀 충분하게 좀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정답은 없습니다. 다음 PPT 보지만은 이제 얼굴이냐 목이냐 또 얼굴도 뭐 T존, U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부 조직 두께가 중요하죠. 네. 왜냐면 이 리프팅, 그러니까 주사제는 저희가 이제 손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각 레이저마다 어느 정도 깊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부 조직 두께가 좀 중요하고, 네. 그다음 이제 또 중요한 건 통증 조절인데, 자 먼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한다고 하시면은 그냥 울세라 하이프 정도. 그런가요? 이게 페인 컨트롤이 중요한데 네. 이게 좀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는 수면 마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도 제가 울세라 환자분들 뭐 한 서너 분 해드렸는데 다 수면 마취 없이 다 시술 끝났고요. 이렇게 환자분들 다 눈물 흘리진 않으셨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네. 통증 조절 노하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통증 심한 그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한 포인트, 원 포인트 어떤 마취 주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쪽에 딱 주사 한 방 놨다 그러면 그 주변에 뭐 둘레 몇 센치까지가 마취된다. 뭐 이런 기술이 좀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인데 네. 그런 걸 잘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울세라 아프지 않나요? 말씀하시는데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눈물 흘리지 않고 피눈물 없이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뻐지면 피눈물 흘려야죠. 하지만 피눈물 흘리지 않고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방법이 다 노하우가 있고 요즘에는 이제 그게 또 새로운 트렌드가 돼서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진짜 그 아나운서 주변 지인들이 네.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네. 정말 피부과랑 거리가 먼 1인이지만 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선생님의 기술력과 그리고 네. 또 내가 울사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네. 좀 이제 선생님들의 진단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젊은 분들인데도 이게 울세라나 리니어지 같은 하이프 세라피를 했을 때 방금 아까 제가 좀 슬쩍 보니까 질문도 그게 있더라고요. 슈링크하시고 얼굴이 조금 뭐 변형이 왔다. 그런 분들, 그렇게 될 소지가 높은 분들 오십니다. 그런 네. 분들은 저는 뭐 다른 리프팅, 뭐 실리프팅이나 아니면 뭐 주사제 리프팅이나 볼륨업 리프팅이나 아니면 다른 뭐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그러니까 다른 장비 레이저로 좀 돌리는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럼 좀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다뤄볼까요? 예, 예. 네, 마침 밤새꿈님께서 네. 리프팅을 원해서 단기간에 이제 슈링크를 많이 받았더니 오히려 볼륨이 빠지면서 피부가 처졌습니다. 이 물광 주사나 리쥬란이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일단 그 슈링크를 받고 나서 볼륨이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밤새꽁님께서 시술 받은 병원에서 참 정직한 병원이다.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날림샷을 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러니까 딱딱 그 정확한 샷을 쏜 것 같습니다. 슈링크를 잘못 쏘면은 그럴 수 있죠. 다만 이제 슈링크를 해서 뭐 어떤 볼륨이 빠졌을 때 그게 영구적으로 되기는 어렵고요. 네. 예, 근데 그 볼륨을 올리고 싶다 하면은 물광주사나 리쥬란 정도는 도움이 안 되고요. 이제 물광주사나 리쥬란 같은 경우는 얇은 쪽에서 피부 진피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 볼륨, 그러니까 피하 지방층이나 뭐 그런 쪽에는 영향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 그 슈링크 때문에 좀 볼륨 로스, 볼륨 소실된 게 좀 신경 쓰신다 하시면은 네. 차라리 거기다가 그냥 뭐 필러 시술을 받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그런 볼륨을 넣을 수 있는 스킨 부스터, 뭐 주베르 볼륨이나 아니면 뭐 스컬트라나 뭐 그런 걸 하셔도 되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슈링크 하시고 그러니까 얼굴 볼살이 빠졌다 하시면 보통 이제 옆볼이 빠졌을 거예요. 네. 옆볼이 빠지고 약간 그
신부볼이라죠. 이쪽 턱선은 조금 후덕해지면서 이런 뭐 땅콩형 얼굴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만약 피부 타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흘러내리는 피부 타입이다. 너무 타이트하신 분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또 실리프팅 잘 해주면요. 네. 그 아래쪽에 신부볼이 로스된 이쪽 그 옆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턱선도 날렵해지고 그다음에 볼륨이 로스된 이쪽에 볼륨이 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슬리프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또 오늘 준비하신 자료들의 비포 애프터를 보니까 네. 오 이거구나 좀 알게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통증 조절하는 저의 이제 뭐 이런 방법들인데 상당수의 많은 이제 요즘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도 이런 신경 차단술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환자분들이 조절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처음에 좀 거부감도 좀 있으세요. 뭐 입안에 마취를 또 하기도 하고 목선에 좀 마취를 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은 좀 목 같은 경우는 급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목에다 주사를 놔? 그럼 뭐 동백 그 출혈되고 막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K-뷰티 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피부과 전문 선생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뭐 이 정도는 뭐 해부학 다 정통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 없이 상당수 많은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시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요즘에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뭐 치과 선생님보다 더 그 입안 마취도 더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건데 이제 만약에 슈링크를 해가지고 볼륨이 로스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옆볼이 약간 꺼지고 헬기시. 옆볼이 꺼지고 보통 이제 슈링크나 울cer을 해서 옆볼이 꺼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쪽 신부볼 정확히 이쪽 신부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말하는 신부볼은 이쪽은 아닌데 여기가 이제 신부볼의 용어가 돼버렸어요. 신부볼은 사실은 이쪽입니다. 이제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 저도 이제 상담할 때는 다 이쪽 신부볼을 하니까 그래서 이쪽이 이제 후덕해지는데 이때 피부 타입이 이런 분이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자 타입이죠. 흘러내리는 타입. 목은 별로 없죠. 네. 피부 얇아 보이죠. 네. 그리고 약간 피부가 흐물흐물하고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나이가 40대 넘으셨고 이런 분들은 실리프팅 잘 해주면은 이 살이 좀 올라옵니다. 우와.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요. 드라마틱하네요. 드라마틱하죠. 이런 변화는 뭐 레이저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밤새국님 뭐 슈링크 하시고 뭐 스트레스 받으셨다. 그러면은 여기를 채우는 방법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러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 이식도 되고, 그 다음에 스컬트라나 어떤 주베르 볼륨 같은 볼륨 업 용도의 어떤 그런 콜라겐 부스터를 하셔도 되고, 뭐 실리프팅 하셔도 되고, 네. 되게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와. 이분도 그런 케이스고요. 또 다른 또 질문. 네. 얼굴형이 근데 굉장히 달라 보이네요. 예, 맞죠, 맞습니다.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분들이 한 듯 안 한 듯 그런 효과를 원하시는가? 네. 아니면은 비포 애프터를 확실한 변화를 원하시는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난 오픈 마인드인가? 네. 나는 어떤 좀 번거로운 시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일 마인드가 되는가? 네. 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내가 시술 한 듯 안 한 듯은 아니고 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런 이런 마인드로 오셨기 오신 때문에 분들이죠. 뭐 이런 마리오네트 주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그러니까 뭐 울세라를 아무리 쏜다고 이걸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보툴린 톡신도 넣고 그러니까 이제 직후에는 좋은데 이 모습을 유지되려면 또 몇 가지 시술이 필요합니다. 네. 실로 좀 이렇게 리프팅 시켜주고 아래쪽에 좀 필러를 채워서 좀 업도 좀 시켜드리고 입 주변에 보툴린 톡신 놔서 이 근육의 좀 톤을 좀 다운 시켜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를 보면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본인이 처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 처지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근육의 톤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네. 누군가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그분의 그 입 주변 근육은 죄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뭐 멜라닌 세포 주인님 말씀드렸지만 주인을 위한 거예요. 네. 주인님의 얼굴 피부가 처지니까 이게 노력을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이게 주름이 생깁니다. 근육을 쓰게 되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톤을 좀 줄여주는 보툴린 톡신도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주사제 시술도 좀 필요하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드라마틱한 사진을 네.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런 자, 경우하고 예. 네. 그래서 네, 다시 또 이제 질문 또 좀 혹시 PPT가 남아 괜찮습니다. 있나요? 예, 아직 뭐더 많이 있나요? 질문 받고 예. 예. 자, QQQ님께서 오늘 또 11시에도 들어와 주셨네요. 네. 원장님, V라인 주사는 한 번 맞으면 이 평생 주기적으로 맞아야 그 얼굴형이 지속되는 건가요? 한 V- 번으로는 못 V 됩니다. 라인 주사라고 이제 이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네이밍된 주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네. 각 병원마다 어떤 각자의 병원의 경쟁력에서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그래서 자기 이름 붙이고 뭐 특허도 네. 출연했다 하고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또 좀 있어 보이려고 네. 뭐 그렇게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주사는 원장님 누구의 어떤 본인 어떤 그런 개발품이기 때문에 무단 도용 및 복제를 금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시도 하는데 사실은 뭐 이제 그런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일단 보툴린 톡신을 이용한 주사가 있겠고요. 네. 근육을 마비시켜가지고 V라인을 유발하는 거, 그다음에 V라인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볼륨을 줄여준 주사. 뭐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주사제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주사들은 특히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구적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되고요. 주기적으로 뭐 보툴린 톡신도 그렇고 네. 볼륨을 줄여주는 지방 주사도 그렇고 보통 어떤 일정 주기를 두고 꾸준하게 맞아 주시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사각턱에 맞는 경우는 뭐 주기를 4개월에서 6개월에 맞아라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좀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보툴리는 톡신이 어떤 근육을 마비시켜 가지고 네.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완화시키는 거는 네.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툴리눔 톡신이 네. 피부에 주입돼서 신경과 근육의 어떤 그 시냅스라고 하는 거기서 그거기 마비시키는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보통 돌아와요. 그런데 빨리 돌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많이 쓰면은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툴린 톡신 주사를 맞고 조금 너무 인상이 강해 보인다.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근육 훈련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더 빨리 빨리 돌아와요.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근육이 좀 큰 근육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여기 뭐 이렇게 전완 근육, 어깨 삼각근, 그다음에 이제 뭐 광배근, 네. 허벅지 근육. 여기 사각턱 근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근육은 이제 영어로 아트로피, 그러니까 위축이 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안 쓰면 위축이 돼 버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 보면 다 이렇게 팔다리 가늘으잖아요. 맞아요. 그 근육이 위축된 거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좀 장기간 누워 계시는 그런 친척 네. 어르신들 보면 다 근육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 근육을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종아리 보톡스나 사각턱 보톡스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몇 번 맞아 보신 분들은 1년, 2년이 지나서도 그 사각턱이 다시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용 시술에 있어서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네. 절대적인 건 없고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도 꽤 오랫동안 재발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잘 맞으시면. 그럼 V라인 주사도 조금 정기적으로 일단은 맞아야 되는 그렇죠, 걸까요? 그렇죠. 예, 그게 맞을 거고. 근데 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설령 조금 과해도 우리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전에 한 20년, 30년 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반영구 필러 그런 것들은 피부에 주입되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되면 그걸 뺄 수가 없어요.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하는 시술들은 마음 좋게 생각하시면은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과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근육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얼굴 뭐 풀페이스에 뭐 어떤 시술을 한다고 해도 모든 부위가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의 얼굴이 노화가 될 때 다른 부위와 조금 조화를 이루면서 노화가 되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 특정 부위 시술이 영구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면 다른 부위는 다 이렇게 노화가 되는데 맞네요. 거기만 넣으면 좀 어색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요즘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K-뷰티 강국이지 않습니까? 또 비용도 저렴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 부담은 안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가격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떤 선진국이나 동아시아 어떤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기적으로 하십시오. 주기적으로. 또 나의 미적인 관점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를 들어 근데 뭐 수술을 해버리면 그걸 돌아갈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한 번 할 때 좀 나는 계속 V라인 갖고 싶어. 그러니까 네. 부작용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무조건 그냥 쭉 네. 간다 생각했는데 그렇죠. 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니 네. 맞는 말씀이네요. 네. 자, 유쾌하신 선생님이시네요. 말씀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평소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듣는 편이긴 합니다. 예. 네. 네. 혹시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 네. 그거 궁금하셨어요? 저희 첫째가 저를 분석해 준 게 있는데 네. 첫째가 분석한 게 매일매일 바뀌더라고요. E죠. E는 맞으시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필라스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66세입니다. 1월부터 여우거상, 실리프팅, 보톡스, 필러 등을 했는데요. 이 볼 주변이 울퉁불퉁합니다. 네, 참, 이 66세이시면은 제가 뭐 나이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는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젊었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빛이 나던 그런 남자 연예인, 여성 연예인들도 남자 연예인 분들은 보통 이제 군대를 기점으로 피부가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로는 이 옆볼이나 턱선이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66세시면은 어떤 실수를 해도 20대처럼 매끈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처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조금 울퉁불퉁한 걸 좀 받아들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동년배 나이에 비해서 너무 울퉁불퉁하면 그걸 또 이제 시술로 저희가 극복을 해야겠죠. 옆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되게 많이 울퉁불퉁한데 옆볼 같은 경우는 또 매끈하게 하는 또 시술 방법들이 많이 또 있습니다. 정말 유착이 심한 분들, 유착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옆볼 같은 거 필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라겐 부스터로 하면은 많이 뭐 잘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퉁불퉁한 게 광대가 우리 한국인들은 대부분 좀 광대 45도 광대가 좀 크면서 이 신부볼이 좀 꺼지면서 여기가 좀 울퉁불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뭐 필러 시술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해서 많이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울퉁불퉁했다 그런 건 뭐 교정이 잘 안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평평해지고 싶다, 울퉁불퉁한 걸 평평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그 포인트에 어떤 주사제 시술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다만 어떤 좀 넓게 어떤 그로스하게 좀 약간 전체적으로 어떤 뭐 지방이 있어가지고 좀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쪽을 이제 뭐 하이프나 울세라 장비로 적절하게 뭐 이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라인 잡아주면 뭐 또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입 주변에 좀 처지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참 이게 뭐라고 설명드리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 주변에 보툴리눔 톡신을 통해 가지고 그 근육의 톤을 다운시킴으로써 이 울퉁불퉁한 라인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66세시면은 만 66세시면은 대부분 다 입 주변이 좀 울퉁불퉁하십니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도 진짜 열심히 관리하시는 부분이 너무 멋지십니다. 예,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자, 이어서 네. 스캔 당하셨네요. 맞아요. 아까 딱 저를 보는 눈빛이 이렇게 뭔가 환자를 대하시는 눈빛이 스캔 당했습니다. 필러나 서브 시전 등을 많이 받아서 피부가 딱딱하고 유착이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단순하게 필러나 서브시를 받아서 피부가 딱딱하지도 않고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타입 뭐 모공이 없고 좀 얇고 흘러내리는 타입, 두 번째는 좀 딱딱하고 모공이 좀 있고 두터운 타입, 아마 후자 쪽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서브 시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이 하면 안 되고요. 서브 시전이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의 원래 피부는 그러지 않는데 갑자기 좀 부었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마사지하면 도움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브 시전이라는 게
내 원래 피부가 그러지 않은데 내가 뭐 다쳤다. 다치거나 갑자기 뭐 여드름이 그쪽이 심하게 생겨가지고 유착이 생겨서 푹 패였다. 그런 부위는 서브시전 하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좀 대표적인 게 이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이마 필러 맞으러 오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외상 때문에 이마 이런 쪽이 푹 특정 부위에 꺼진 분들이 오세요.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럴 때 이제 뭐 사실 이제 그거는 서브시전 개념은 좀 아닌데 저는 그 부위를 이제 캐뉼라로 살짝 아주 스무스하게 네. 박리를 하면서 거기를 필러로 채워드리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그러면 환자분들이 뭐 이구동성 박수 치시고 어디 가면 좀 칭찬에 도가니탕에 지금 뭐 자기 어디 가면은 뭐 입소문을 확 내주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서브시전 원리인데 그런 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다른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은 서브시전 너무 인베이시브하게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타고난 피부의 어떤 그런 결핍에 예를 들어 내가 옆볼이 좀 타고난 게 꺼졌다. 네. 거기다가 서브시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드름 흉터 내가 좀 불의의 교통사고 여기 푹 패였다. 그런 데는 좀 해도 돼요.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셔서 딱딱해지신 분들은 조금 사실 뭘 해서 좀 개선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풀어주는 치료도 괜찮은데 레비스나는 사실 제가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또 그 어떤 인위적으로 좀 딱딱해진 부위에 어떤 그런 충격을 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저는 별로 좀 좋게는 생각 안 되고요. 그렇게 딱딱하고 유착이 심한 피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깊은 쪽에서 네. 그러니까 피부 타입이 다 틀려요. 어떤 깊은 쪽에서 그러니까 보통 유착이 있다 하면은 보통 진피층이나 진피하층, 중간층인데 굉장히 깊은 층에 뼈 바로 위쪽에다가 어떤 볼륨을 넣어서 거기서 볼륨을 올려줘서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면 또 도움이 돼요. 네.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을 치료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딱딱해져가지고 굉장히 어떤 시멘트 같이 딱딱해진 분들이 오셨는데 보면은 뼈 바로 위쪽에도 지방층이 있어요. 네. 거기는 되게 멀쩡하다, 인택하다. 그러면 그쪽에 어떤 볼륨을 업시켜주는 시술을 해가지고 네. 그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야, 이거는 조금 환자분을 좀 직접 한번 진찰을 해봐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또 HYO SU님도 칭찬 감사드리고요. 우리 뭉이님이 원장님 라이브 딱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이전 영상까지 복습하고 오셨다라고 네. 해주시면서 저는 울세라랑 보톡스랑 필러가 짱인 것 같아요. 네, 뭐 해주셨어요. 하여튼 드라마틱한 시술이고요. 제가 오늘 그 주제가 피부과에서 V라인 만들자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술의 매력 포인트는 어찌 됐든 간에 은은한 효과든지 아니면 드라마틱한 효과든지 한 번 했을 때 일단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기미나 어떤 피부가 태닝 되신 분들, 여드름 흉터가 굉장히 심하신 분들, 여드름 굉장히 심한 분들 결국엔 좋아질 수 있지만은 한 번 시술로 그거를 뭐 좋게 만들긴 좀 어렵죠. 또 저희 병원 또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이제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네. 뭐 유학생분들, 교포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뭐 교포님들이 항상 오셔서 하는 말이 저 뭐 어디 뭐 미국 어디 사는데 우리나라 그 한국 본토로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본토인들 너무 피부 좋다 여성분들 너무 좋다고 이렇게 부러워서 학수고대하고 하는데 저 뭐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띠용 하는 게 저 내일 출국해요.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럴 때 사실은 뭐 그분이 좀 기미가 많다고 하더라도 뭐 레이저 토닝 네. 뭐 한 번 한다고 드라마틱 변화가 없죠.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생분들이 사춘기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딱 한 번 해가지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치료법도 있어요. 여드름 같은 경우. 이제 그런데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얼굴 V라인이죠. 예, 네. 예. 보톡스나 뭐 필러나 어떤 실리프팅이나 울세라가 됐건 하이프가 됐건 서마지가 됐건 그런 치료들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도 좀 약간 화끈한 효과, 저도 좀 약간 성격이 좀 직선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분들께서 거울 보는 재미를 좀 그래도 선사해 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리프팅 시술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조심조심님께서는 피부과를 좀 잘 선택하는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실 이거 사실 저도 참 조심스러운 건데 제가 오늘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용 네. 시술은 절대적인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는데 당연한 거는 너무 뭐 광고 요란하게 하는 데보다 그 다음에 너무 어떤 박리담회로 어떤 그런 날림 시술을 유발할 수 있는 곳 뭐 그런 것 정도만 좀 지양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좀 나이대도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피부과는 시술이잖아요. 네. 프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 놀림이 중요한데 과연 이 원장님을 딱 보시고 이분이 에너자이틱하게 좀 약간 정력적으로 손목의 어떤 그런 피부 톤이 근육의 톤이 떨어지지 않고 네. 능수능란하게 이 슈팅을 할 수 있고 레이저 핸드피스를 돌리실 수 있는가 네, 네, 이걸 보시면 돼요. 한 손에는 경험, 그 다음에 이론적인 베이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분이 정말 그 능수능란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가. 네. 이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정말 고민하는 게 제가 지금은 뭐 상체 이 손의 어떤 그런 근력은 아직까지 멀쩡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근데 이게 노안 초기가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술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그 좀 약간 옵세시브할 정도로 완벽을 좀 추구하는 편인데 네. 이게 노안이 아예 와버리면은 그냥 아주 두꺼운 돋보기 한 걸 쓰고 해서 그걸 커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초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돋보기를 착용하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어떨 때는 돋보기를 착용하지 않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이것 때문에 조금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과 비교해서 시술 시간이 한 5% 길어졌어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예.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같은 결과면 되게 스피드하게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시술이 길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되게 정밀하게 하다 보면 길을 수 있죠. 근데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건 좋지는 않아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노안 때문에 5%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경험과 네. 이 손놀림이 가능하나 이게 또 중요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이 주셔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복주머니님 전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슬리프팅 사진을 보면서 네. 와 너무 다른 사람이 되네요. 아플 것 같네요. 공감해 주셨고요. 네. 원장님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티타늄 리프팅 시술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바로 LDM 물방울 리프팅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티타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레이저죠. 예. 근데 티타늄을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제 그거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방송에서 언급하기 좀 그렇고요. 네. 레이저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티타늄 레이저의 장점 중 하나는 통증이 다른 리프팅 장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적습니다. 티타늄 같은 경우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LD의 물방울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밤새꿈님께서 이제 볼페인 필러는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자, 볼페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분의 피부의 유착입니다. 볼페인 필러를 하시기 제일 좋은 분은 아까 제가 피부 타입 말씀드렸잖아요. 전자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좀 피부가 흘러내린 분들. 흘러내린 분들은 원래 해부학적으로 이 볼페인은 굉장히 좀 피부가 좀 딱딱한 부위인데 이 흘러내린 분들은 그래도 깊숙한 곳에 이거 필러 캐뉼라를 전진하다 보면은 깊숙한 곳에 부드러운 레이어가 있어요. 부드러운 층이 있어요. 거기다 주사 잘 해주면 그냥 끝납니다. 네. 그런데 모공이 좀 있으시면서 두꺼우시면서 딱딱하신 분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이제 균일한 결과, 일정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전자이신 분들, 흘러내린 분들은 일정 결과 나오고 그런 분들은 필러 쓸 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약간 하드한 필러, 좀 볼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무른 필러보다는 좀 하드한 필러를 좀 놓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비럴 볼륨 스컬트라 다 좋다고 생각되고요. 예. 네. 볼펜 필러에서 밤새꿈님께서 레스틸렌 주비덤 많이 쓰시던데 레스틸렌 주비덤의 장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부작용은 적어요. 네, 확실히 부작용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인 측면을 떠나서 레스티렌 주비덤은 확실하게 부작용은 적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작용은 어떤 시술자의 스킬과 상관없는 부작용이에요. 시술자의 스킬, 그러니까 뭐 필러가 혈관에 들어간다, 아니면 너무 피가 많이 나서 뭐 엄청나게 붓거나 이런 거는 시술자 스킬을 잡아오는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붓기, 네. 알러지 반응, 그런 거는 확실히 그 1세대 필러인 레스틸린과 주비덤이 좋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주비덤을 좀 더 좋아합니다. 뭐 그 이유는 나중에 기회에서 말씀드릴 거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런 분들 오시는데, 저희 병원 오시는 이제 중국 환자분들 중에서 이마에, 중국 분들 좀 특징이 조금 스페셜한 걸 좋아하세요. 스페셜한 거.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마에 네. 그런 필러가 아니고 어떤 그런 반영구 필러나 어떤 콜라겐 부스 넣는 걸 좀 반대를 해요. 뭐 피부과 학회에서도 몇 번 제가 강의도 했었는데, 그게 울퉁불퉁해져 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냥 필러 같은 경우 울퉁불퉁해지면은 좀 녹이면 돼요. 네. 조금 더 넣으면 돼요. 더 센 뺄셈이 쉬워요. 그런데 엘란세나 뭐 스컬트라나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예전에 뭐 그 선풍기 아줌마 만들었던 그런 공업용 실리콘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면 좀 해결하기 어렵거든요. 중국 분들 많이 오시는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은 스컬트라나 엘란세나 어떤 필러는 충돌하기 때문에 주입을 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주입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자기 시술에 어떤 확신이 있고, 네. 스컬트라나 엘란세하고 이 내가 넣은 필러가 직접적으로 그 들어있는 층을 분리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넣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주기도 많이 쓰는데, 네. 정말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효과, 그러니까 내가 이를 넣었을 때 나는 일이 튀어나오길 원해.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국산 필러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범색국님께서 방금 또 정말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자, 람다님이 CO2 레이저로 전펜 자리에 빨갛게 켈로이드 흉터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것도 참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그 비욘디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켈로이드는 우리 그 동북아시아 인종들은 켈로이드 체질은 극히 드물어요. 정말 그런 분들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켈로이드 체질도 나이가 변하면 변해요. 왜냐면 자, 20대 청년하고 80대 할아버지하고 어떤 분이 피부가 더 속된 말로 이렇게 짱짱할까요? 20대죠. 네. 그러니까 그런 나이 때는 켈로이드 생길 수 있는데, 나이가 좀 드시면서 어떤 그런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은 켈로이드의 어떤 그런 확률도 줄어듭니다. 얼굴 같은 경우는 켈로이드가 잘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대표적인 부위가 인중, 예, 입 주변, 그 다음에 턱선. 예. 그 턱선, 그래서 이제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인데, 그 피지선이나 모공이 좀 적은 부위는 네. 켈로이드가 잘 생겨요. 또 대표적인 게 어딜까요? 여기 대골대. 네. 예. 여기가 모공 있는 분 있나요? 없어요.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위는 켈로이드 잘 생기는데, CO2 레이저 하시고 켈로이드 생겼을 때 이제 이거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또 우리가 뭐 맞불 작전이라 해서 CO2 레이저 제거하고 켈로이드 생긴 걸 또 CO2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또 시술자 기술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트리암시놀은 병변대 주사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런 걸 잘하면 또 슬기롭게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켈로이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켈로이드가 아니라 점이 재발한 걸 수도 있어요. 점 세포가 항상 우리가 멜라노사이트 니부스를 해가지고 멜라닌 색소를 함유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멜라노사이틱 그런 그 색소가 없는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점유의 재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건 또 진단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몽희님이 비욘디 나온 선생님들이 저는 기준에서 실제로 비욘디 방송 보고 왠지 신뢰가 가서 진료 치료받는데 너무 만족스러워 정착했습니다. 선생님 병원도 가보고 싶은데 제주로 아쉽네요. 서울로 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서울에도 굉장히 좋은 우리 피부과 스페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 번호가 1881, 외우기 좋죠? 예, 총 대칭이죠. 1881. 예, 근데 저 위아래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K 뷰티의 메카는 또 서울, 강남 아니겠습니까? 예, 뭐 강남이나 뭐 그 주변의 서울 지역들.
여기서 다 그냥 좋은 곳에 골라 가시면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보여드리는 실리프팅 결과물들 그것보다 훌륭한 결과물을 만드시는 피부과 선생님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분들은 좀 운이 좋았던 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겸손하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김영성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면 제주 여행지 한번 네. KBT를 한번 경험하러 네. 제주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든파이브님이 유쾌한 심야 라이브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하루를 좀 마무리하면서 또 제일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비욘디와 함께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배워가고요. 아유, 됩니다. V라인을 또 꿈꾸면서 아, 예. 네. 네. KBT국에 네.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한 네, 네, 네. 오늘의 방송이었고요. 이 시간 피부과 전문의 김영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